치매가 전염이 될까요? 대부분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유전으로 발병된다며 치매는 전염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최근 논문과 책을 살펴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한 환자의 뇌 조직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를 발견했는데요. 이들은 뇌하수체에서 뽑아낸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은 적이 있어 이 과정에서 알츠하이머에 전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자들은 주장했습니다. 외과적 감염이 아니더라도 치매 감염 가능성은 또 있는데요. 이대 목동병원에서 진행한 한 실험에서 치매 환자의 보호자 대부분이 인지 저하가 있거나 아밀로이드 검사가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감기 같은 전염병도 아닌데 치매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바로 알아봐야겠죠. 오늘은 여러 논문과 책을 바탕으로 치매가 전염된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본다면 치매가 전염되지 않는 방법과 치매 예방 생활 습관까지 한 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국 연구진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치매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증거를 포착했다고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한 환자의 뇌 조직에서 알츠하이머 원인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발견했는데요. 이들은 뇌하수체에서 뽑아낸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 과정에서 뇌하수체에 있던 베타 아밀로이드가 환자에게 전이돼 알츠하이머에 전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후 연구에서 예전에 성장 호르몬제를 투여받았지만 이후 인간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 중 알츠하이머에 걸린 환자 8명을 분석했는데요. 이 중 5명은 38세에서 55세에 초기 치매 증상을 보였고 2명은 40대의 경도 인지장애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유전적으로 알츠하이머 조기 발병 요인이 없어서 성장 호르몬제 투여로 알츠하이머가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성장 호르몬도 맞지 않았고 외과적 수술도 한 적 없으니 괜찮겠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치매 환자를 가까이 돌보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팀이 만든 치매 쇼크 치매 혁명이라는 책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깝게 지내는 것만으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말하는데요. 2019년 개봉한 영화 로망은 노부부가 함께 치매에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 동반 치매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치매에 걸린 아내의 보호자였던 남편이 5년 후에는 아내보다 인지 기능이 떨어진 치매 환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대 목동병원 신경과에서 진행한 한 실험에서 치매 환자의 보호자 30명을 대상으로 검사해본 결과 대다수인 26명의 보호자는 인지 저하가 있거나 치매의 요인인 아밀로이드 검사가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부 중 한쪽이 치매를 앓으면 다른 쪽도 치매에 걸릴 확률이 상승했다고 말합니다. 노인 2,442명을 살펴보니 보호자가 본인의 건강을 살피기가 어려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치매 환자의 보호자가 되는 일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여기에 더해 노부부는 보통 사회생활에서 은퇴한 상황이라 그로 인한 무료함과 우울감이 치매의 씨앗이 되기 쉽습니다. 부부는 닮는다라는 말은 질병이나 노화에도 적용됩니다. 2020년 경희대병원 교수팀이 노년 부부를 연구한 결과 남편이 노쇠한 경우 부인은 4.62배, 부인이 노쇠한 경우 남편이 노쇠할 가능성은 3.34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체중이 감소하면 부인도 덩달아 체중이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비슷한 환경과 정서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부부는 치매까지 함께하기 쉽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치매라면 본인의 건강을 챙기는 데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주변인들 역시 간병인으로서 병들기 쉬운 치매 환자의 배우자를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치매의 위험이 커지는데 그 해결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책 내용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보호자가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태도는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지양해야 합니다. 예전이라면 의료 시스템이 미비해 집에서 환자가 운명할 때까지 돌봐야 했지만 지금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환자가 중기 이상의 치매가 되고 보호자가 환자를 돌볼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파견 요양사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가 발병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 환자가 보호자를 기억하지 못할 지경이 되면 전문가가 돌보는 것이 환자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책에서는 덧붙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서상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피로도가 올라갈수록 치매의 위험도 증가하니 역할을 분담하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지요.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교수는 3가지 치매 예방하는 건강 습관을 말하는데요. 바로 겉입니다. 첫째는 잘 먹는 것입니다. 보약을 챙겨 먹기보다는 매일 끼니를 거르지 않고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를 자주 쓰는 것입니다. 멍하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순간을 일상에서 줄여야 한다고 책에서는 말합니다. 멍하니 TV만 보는 것보다 독서, 봉사활동, 취미생활 등이 훨씬 우리 뇌 건강을 위해 좋겠지요. 마지막으로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3번, 하루에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를 예방하는 데 가장 확실하게 효과가 크고 검증되어 있는 예방법입니다. 오늘은 치매가 전염될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치매 환자와 오랜 생활을 하면 보호자도 치매의 위험성이 올라간다는 내용을 치매 쇼크, 치매 혁명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나 혼자 오롯이 치매 보호자라는 커다란 짐을 짊어지지 말고 필요하면 전문가나 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그것이 환자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도 가족들 식사 준비하기 위해 시장 보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모든 것을 혼자 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탁해보세요. 나 오늘은 좀 힘드니 설거지 좀 도와달라고요.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면 금방 지치고 건강까지 챙기기 어렵지요. 가족의 도움을 받아 집안일 빨리 마치고 시원한 저녁 공기 맞으며 배우자와 산책 한번 나가보면 어떨까요? 기분도 전환되고 우리 뇌 건강도 챙길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에게 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만나요.